3장 항등식과 미정계수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원으로 항등식의 성질과 미정계수법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등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방정식과는 달라요. 방정식은 특별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특별한 x의 값을 이제 구하는 것이고요. 항등식은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설명을 시작할게요. 자, 본문에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 밑줄 그어야 됩니다. 일단 항등식과 방정식 제목이 밑줄 긋고요. 그러면 항등식은 무엇이고 방정식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문자를 포함한 등식이 있죠, 당연히. 그죠? 항등식, 방정식 모두. 문자가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있어. 그러니까 x나 y 값에 관계없이란 뜻입니다. 그런 식을 우리는 항등식, 그냥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항등식이라 부를 거고요. 식 중의 문자가 특정한 값일 때에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아요. 방정식이나 항등식이나 모양은 똑같은데 질문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른데요. 조건에서 모든 또는 x, y 값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주어지면 그건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은 항등식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것도 밑줄을 긋고요. 일단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은 같은 건데 1번에서는 그 n차 다항식이라고 그랬죠. n차 방정식이 만약에 항등식이 된다면 밑줄 그을까요? x에 관한 항등식이면 모든 개수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에 0을 대입해도 또는 1을 대입해도 2를 대입해도 3을 대입해도 항상 이퀄 0을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개수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1번과 2번은 같은 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윗줄에 밑줄 그어볼까요? 좌변에도 x에 관한 다항식이고 그 다음에 우변에도 x에 관한 다항식인데 단지 개수만 a0, b0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항하면 우변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료항끼리 묶어준다면 1번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x에 관한 항등식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뭐 a0-b0도 0이 되겠고 a1-b1도 0이 되겠고 an-bn도 0이 돼야 돼요. 결국에는 a0부터 an까지 또는 b0부터 bn까지 모두 같다는 겁니다. 같은 값을 가져야 항등식이 된다는 그런 성질이고요. 이 화살표에 대해서는 양방향 화살표라고 하는데요. 이 화살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인데요. 정방향과 역방향이 모두 참으로 만족한다라는 뜻인데요.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미정계수법. 여기도 제목에다 밑줄 긋고요.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미정이라는 얘기는 이제 개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항등식이나 방정식이 있는데 그 개수를 정하는 법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가 개수비교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무엇을 사용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식에 따라서 이제 편리한 개수를 구하기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개수비교법이라는 것은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좌변과 우변이 있는데 둘 다 내림차 순으로 전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차수의 개수는 서로 같게 됩니다. 그걸 이제 양변의 동류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입이에요. 항등식은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개수를 구하기 편리한 0이든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이렇게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수치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밑줄을 잘 그어놓고요. 한번 설명을 보죠. 여기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 조건은 밑줄 그어볼까요? x의 제곱,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죠. 그죠? 완전제곱식이라고 하죠.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 x에 양변에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퀄이 성립합니다. 이건 항등식이 돼요. 반면에 2번은 뭘까요? x 플러스 2x는 6이잖아요. 3x는 6이 되겠고 이퀄을 만족한 x의 값은 딱 2밖에 없어요. 이렇게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이퀄이 성립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항등식과 방정식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의가 다시 나왔으니까 정의는 항상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자, 식종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게 바로 항등식이 되겠죠. 이 항등식은 이렇게 네모를 치거나 아니면 형광펜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 이렇게 해놓고 별표를 하나 해놓아도 눈에 잘 띄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방정식도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놓고 별표를 하나 해놓으면 잘 보이겠죠. 방정식의 정의는 특정한 값에 대해 서만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 부를 거예요. 뭐 네모를 하든 형광펜을 이용하든 이렇게 잘 보이게끔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에는 여기 우변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항등식 또는 방정식입니다. 그럼 방정식이 뭐고 항등식이 뭐고 구분할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드바이스 투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이제 이걸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 방정식 또는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이게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는 조건을 보고 알 수 있어요. 항등식이 될 수도 있고 방정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조건이 주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 1번을 볼까요? 보기 1번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별표 하나 해놓고요. 자, 여기서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방향과 역방향 두 가지 방향에서 증명이 돼야 돼요. 맨 처음에 첫 번째가 이제 바로 1번 정방향이고요. 두 번째가 역방향인데요. 정방향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항등식이면 a, b, c는 어떤 값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가장 간단한 거 x는 1, 0, 마이너스 1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를 a, b, c 값을 관계식으로 구하면 당연히 a, b, c는 모두 0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방향이고요. 반대로 a 이퀄 0, b 이퀄 0, c 이퀄 0이면 이게 여기 역방향입니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대입해 보니까 0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 x의 값에도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기 위한 조건은 a 이퀄 0, b 이퀄 0, c 이퀄 0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써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온다면 그런 다음에 이제 양방향 화살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양방향 화살표, 이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뜻인데, P이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한번 그어놓고, 여기 이제 방금 전에 증명했던 2차 항등식이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a 이퀄 0, b 이퀄 0, c 이퀄 0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참이고, 반대로 a 이퀄 0, b 이퀄 0, c 이퀄 0이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양방향으로 만족한다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앞에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또 여기 별표 하나 해놓고요. 조건이 이번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그다음 우변도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으로 주어졌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좌변의 식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항 하면 해서 전개하면 이렇게 내림차수로 전개할 수 있죠.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a-a 프라임 x의 제곱 플러스 b-b 프라임 x 플러스 c-c 프라임 이퀄 제로인데 이게 항등식이에요. 그죠? 항등식. 그러면 각 항이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를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개수, 동류항의 개수가 모두 같다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밑에 파란색 밑줄 그어야 되겠죠. 항등식에서 양변의 동류항의 개수는 서로 같다. 같은 차수의 개수는 서로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정석은 항상 밑줄을 이렇게 잘 그어야 됩니다. x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항등식이 되게 할 조건은 각 개수가 모두 0이다 이고요. 두 번째, 좌변과 우변이 같은 차수로 되어 있어요. 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개수가 같은 차수의 개수가 서로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어드바이스 세 번째, 이제 미정계수법이라고 한번 보죠. 이거 제목이 밑줄 그는 게 좋아요. 미정계수법. 뭐 개수의 비교법을 사용해도 되고 수치 대입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개수 비교법을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항상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위의 식을 변형해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해주니까 1차, x의 1차식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a-b는 2, 상수항 길이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이런 방법이 바로 개수 비교법이 되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그대로 잘 사용하는 건데요. 일단 밑줄 긋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그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러니까 x의 값에다 우리가 편리한 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양변에 x1을 대입해보고 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아무 숫자는 상관없는데 가급적이면 미지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수치 대입법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예제를 풀어볼까요? 필수 예제 3-1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돼 있고 밑줄 그어야 됩니다.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이런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x의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수 ABCD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2번도 마찬가지네요. 다음 등식이 어떤 당식 px에 대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라고 주어진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부터 볼까요? 밑에 보면 이걸 뭐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미정계수의 결정은 개수 비교법을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을 써도 편리합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뭐가 편리할까요? 일단은 개수 비교법 가능합니다. 전개해서 구해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구할 수 있는 거 미리 구해도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3차식 개수가 6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1, C, 3이잖아요. 그러니까 C의 값은 2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이제 X, 그 0이 되는 X의 값, 즉 2를 대입해서 AB에 관한 식을 구할 수도 있죠. 아니면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도 돼요. 볼게요. 자, 1번 풀이는 여기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C의 값을 먼저 구했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값을 대입하고 우변을 전개해서 정리했네요. 그러니까 개수 비교법을 쓰겠다라는 거죠. 밑줄 그어 볼까요? 한번 밑줄 긋고 개수 비교법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2차항의 개수, 다시 말해서 A와 ED-3이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D 플러스 3이 같고요. 그 다음에 B와 마이너스 D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의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A, B, C, D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어요. D의 값을 구하고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문제에 따라서 2번 같은 경우는 이 식을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밑줄 그어 보면 이제 PX는 모르겠는데 PX 앞에 곱해진 수가 다항식이 X-1이었어요. 여기 0이 되는 X의 값 2를 대입하면 좌변 전체가 0이 되잖아요. 또 X의 제곱이 에다 2를 대입하면 또 0이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제곱식이에요. 그죠? X의 8제곱은 제곱의 4제곱이니까 제곱식 맞죠? 그래서 이거는 수치 대입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먼저 x에다 2를 대입했죠. 그죠? 그리고 x의 제곱에다 2를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유제 3-1번 볼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밑줄 긋고요. x에 관한 항등식 밑줄 긋고, 위의 문제랑 동일한데 마찬가지예요. 1번도 사실은 1번의 식은 우변을 x에 관해서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4번에 2번은 이제 일단 별표를 하나 해놓을까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어요. 각 항이. 그죠? 그러면 굳이 사실은 다 이걸 전개할 필요가 없이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점 알겠죠? 2번에 별표를 해놓고 풀이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1번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 쓰죠. 자, 여기 전개했습니다. 이렇게
우변을 전개해서 자,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수,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수만큼 방정식의 개수와 그 다음에 미지수의 개수 같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세 번째 식에서 C의 값 마이너스 1을 먼저 구한 다음에 각각 대입하게 되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아까 별표를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우변에서 각 항에 이렇게 보면 X가 있어요. 그러니까 X에다 먼저 0을 대입하면 이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죠. X에다 0을 대입해서 이 값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의 값을 구하면 여기 X-1, X-1, X-1 했다 보니까 1을 대입하면 다 0이 되고 D만 남잖아요. D는 1이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차례대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는 전개할 필요 없이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면서 A, B, C, D 값을 차례대로 구하면 된다 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2번을 볼까요? 자, 밑줄 먼저 긋죠. 여기서 임의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이 얘기랑 항등식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먼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X에 관한 관계없이 성립한다, 또는 임의 X에 관해 성립한다. 오케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한다, 어떤 X에 대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모두가 항등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라는 것이죠. 좌변은 사실은 이제 X-P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그 앞에서 조립제법에서 한번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좌변 X의 세제곱 8을 P로다가 조립제법을 반복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X-P에 관한 내림차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 알았죠? 근데 P의 값이 얼마냐? P의 값은 굉장히 쉽게 구하죠. 왜냐하면 X에다가 P를 대입하면 우변이 0이 되니까. P의 세제곱은 P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P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볼게요. 자, 먼저 빨간색은 다 밑줄을 자를 이용해서 다 그어주세요. 이렇게 아무거나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항등식이므로, 이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므로 양변의 대입 성립하죠. 그러면 P의 세제곱 플러스 8은 0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때 중요하게 있습니다. 요거 P는 실수이므로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요거 밑줄 긋고요. 반드시 별표를 해놔야 됩니다. 별표 2개. 이거는 이제 실수의 성질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수학 실력이 판가름 되는데, 분명히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이 0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데, 이때 2차식 P의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 이 값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P는 실수이니까 P-1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 나갔죠. 에다 3을 더하면 당연히 0이 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판별식이라고 하죠.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 그게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실근을 갖지 않죠. 그 판별식을 이용해도 돼요. 판별식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판별식 T를 이용해도 돼요. 판별식이라고 그럼 별표를 한 다음에 써놓고 이게 값이 0보다 작아요. 실근을 갖지 않는 거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P의 값은 마이너스 2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한 다음에 이것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X의 세제곱 플러스 8을 조립제법을 반복해도 되고, 아니면 X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고, 그죠? 뭐 여기 개수가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A부터 먼저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0 마이너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대입할 수 있으니까 A, B, C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A, B, C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밑에 이제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게 나왔는데, 요거는 거는 별표를 해놓으세요. 특정한 다항식 1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전개할 수 있다. 요거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3-2번도 하나 일단 별표를 안 해놓고 출발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 이렇게 3차식이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이제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표 해놓고, 너무 두꺼우니까 6 정도로 하고 별표를 해놓고요. 그래도 알고 있지만 항등식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메모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볼 때, 세 번째 볼 때 좀 주목해서 보겠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똑같아요. 위의 식과. 그러니까 방법은 모두가 x-p에 대한 다항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에다 p를 대입하면 여기 p의 세제곱에 이퀄 0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쉬운 게 일단은 조립제법,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배울 건데 x에다 2를 대입하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x-1을 근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3-2번. 자, 일단 여기서도 항등식이므로 밑줄 그어야 되겠죠. x는 p를 대입. 그렇죠. 그럼 p에 관한 3차식이 되는데 이 인수분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 식은 p에다 1을 대입하면 바로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p의 제곱 플러스 1은 p가 실수이므로 이것도 밑줄 그어 놓을까요? p가 실수이므로 p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p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은데 거기다 1을 더하면 당연히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p는 1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대입해서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써도 되고, 아니면 최고차의 개수 a는 1이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0, 2 이건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왜 2를 대입하냐면 요 x-1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1을 빼면 1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좀 편리한 겁니다. 그래서 ABC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필수 예제 3-3번을 볼까요? 미지수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어요. 두 개, 세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밑줄 그어놓고 시작해 볼까요? 미지수가 두 개 이상인 항등식에서도 미정계수는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죠? 여기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가서 이거 먼저 밑줄 그어놓죠. 뭐 이거는 xy 값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매우 간단합니다. 증명이.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ABC는 항상 0이 됩니다. 근데 미지수가 뭐 3개여도 상관없어요. 그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 = 0, B = 0, C = 0, D =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미지수가 2개인데 2차식으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개수들은 모두 0이 됩니다. 그죠? 이거 증명은 앞에서 그 2차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 0 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똑같습니다. 그것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굉장히 간단하게, 자 여기서 밑줄 그어야죠.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때 이런 조건 반드시 필요하죠.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x, y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0, 0을 대입하니까 c는 0이 되겠죠. 그죠? c가 0입니다. 그런 다음에 1, 0을 대입하면 b가 0이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 모든 xy에 대하여 성립할 때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밑줄 그어놓고 계수비교법을 써도 되고, 그렇죠. 미정계수법을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볼게요. 자, 2번 전개하면 계수비교죠. 자, 이건 밑줄 긋고요. 쫙 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전개해 놓는 거예요. 전개하는 과정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양변에서 좌변고변에서 항등식의 개수가 모두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ABC에 관한 ABCD에 관한 식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차례대로 구하면 되는 거. C가 1이다라는 걸 대입해서 A가 A 값 구하고 뭐 D 값 구하고 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등식 조건만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3번을 볼게요. 자, 먼저 밑줄 XY에 관한 항등식일 때라는 조건 밑줄 그어야 되겠죠? 그럼 이것은 전개해서 계수비교하면 됩니다. 바로 1차식이기 때문에 더 쉽죠? 한번 볼까요? 예, 3-3번 전개해서 이렇게 x에 관한 계수 비교,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 비교. 여기는 이제 y에 관한 항은 없으니까, 우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a 플러스 b는 c-e, 그 다음에 요 y에 관한 항 b-20이 0이 되겠네요. 그죠? 상수항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c 플러스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먼저 c를 구하고 b를 구하고 a를 구하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필수에서 4번을 볼까요? 3-4번
자, 이거는 먼저 별표를 2개 놓으세요. 이렇게. 뭐 이제 거의 쉬워 문제입니다. 조건이 뭐냐면 두식을 만족하는 모든 XYZ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모든 XYZ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런 걸 좀 미리 알면 좋은데요. x-y 플러스 z 이퀄 0. 이건 평면입니다. 평면. 공간상의 평면. 그 다음에 2x-y z 플러스 1 이퀄 0. 이것도 평면이에요.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지 않은 평면이 만나면 뭐가 될까요? 교선이 나타나죠. 그 교선 위의 모든 점이란 얘기예요. 교선 위의 모든 점들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지금 한번 잠깐 보여줄까요? 여기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이 지오지브라인데 지오지브라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요거 하나만 그려볼게요. x-y 플러스 z 이퀄 0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요거 이제 다 지워야 되겠죠. 클리어하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오지브라인데 지오지브라에서 3차원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3차원 평면이 되고 좌변에 x-y 플러스 z 이퀄 0 이렇게만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입력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이동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 하다 보면 밑에 회색 부분이 이 xy 평면이 되겠고요. xy 평면과 만나는 하나의 평면이 x-y 플러스 z 이퀄 0이에요. 지금 보면 xy 평면과 이 파란색 하늘색 평면이 만나서 교선을 이루잖아요. 그죠? 실제 한번 교선을 볼까요? 여기 있네요. 교선. 얘와 얘 만나면 이렇게 직선이 됨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이동 버튼을 누르고 이 직선 위의 모든 점. 아까는 xy 평면이 아니지만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만나는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이 xyz가 되겠죠. 그죠? 지오지브라에 대해서는 따로 다 설명을 해놨으니까 유튜브에서 지오지브라 수학귀신 지오지브라 검색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잖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이제 교선이 된다는 걸 보고 그 교선 위의 모든 XYZ라고 알 수 있겠죠. 그 점들은 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방법이 뭐냐면 아까 밑줄 그었었죠. 미지수가 3개죠. 미지수를 하나로 줄여야 됩니다. 하나로. 그 방법은 자, 보통 미지수의 개수가 3개면 방정식이 3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XYZ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방정식의 개수 2개예요. 이럴 때는 미지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감법을 이용해요. 가감법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x는 2z-1 그 다음에 식을 이용해서 계산해서 y는 3z-1 이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입하면 z에 관한 3차식, 2차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x에 관해 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z에 관한 항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밑줄 긋읍시다. 여기 빨간색. 조건으로 주어진 등식을 이용하여 미지수를 줄여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이 z에 관한 2차 식이 나오는데 이게 z에 관한 항등식이 되잖아요. 그죠? 항등식이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그 교선 위의 모든 점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수들이 모두 0이 되니까 ABC에 관한 3개의 식이 나오고 이걸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가 AB에 관한 식이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죠. 가감법 또는 대입법. 그래서 ABC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좋은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유제를 볼까요? 유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입니다. 유제도 3-4번 앞에 별표를 하나 해놓으세요. 위에 똑같은 문제긴 한데, 자, 먼저 x-y-z 이퀄 1, 그 다음에 x-y-z -3z 이퀄 0 만족하는 xyz에 대하여.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지오지브라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이걸 굴릴 수 있어요.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x-y-z 이퀄 1 한번 해볼까요? 자, x-y-z 이퀄 1 이렇게 입력만 하면 바로 그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숨기면 지금 방금 전에 그린 게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평면이 바로 그려지기 때문에 수학 공부할 때 대단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지오지브라뿐만 아니라 알지오매스는 참 가능하지 않고요. 지오지브라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 수학귀신 유튜브 지오지브라로 검색하면 이거 다 설명이 돼 있어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2차식에 대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는 이제 x는 z에 관한 식, y는 z에 관한 식으로 z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미지수를 줄일 때 편리한 대로 하면 돼요. 뭐 x에 관한 식으로 yz를 나타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자에 관해 정리하든지 간에. 한번 볼까요? 3-4번. 자, 여기서 밑줄 그어봅시다. 여기 yz 풀어서 요거 밑줄 그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x에 관한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별표 하나 해보죠. 이거 만드는 방법은 가감법 또는 대입법. 굉장히 쉽죠. y 대신에 2x-3을 대입하고 z 대신에 2-x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대입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게 되면 x에 관한 2차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밑줄 그어붙고, 그럼 이제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 돼서 개수들이 모두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 b의 값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대입해서 ac에 관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a, b, c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죠. 그죠? 다음에 3-5번. 이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3-5번을 보면 여기 밑줄 그어볼까요? x 플러스 y는 이끌 모든 xy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 직선 위에 있는, 요 직선이죠. 직선 위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이걸 y는 꼴로 바꾸면 되겠죠. 1-x라고 바꾸고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x에 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을 전개되고, 내림차 전개한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 되니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볼게요. 3-5번. 그러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요. y는 1-x. 그런 다음에 대입이죠. 대입. 그러면 이제 여기서 x에 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으로 전개되는데 이게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a, b, c에 관한 3개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bc에 관한 연립 방정식을 풀면 bc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a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일단원을 했는데요. 그 미정계수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의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쉬워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틀이 고정되어 있어서 처음엔 좀 낯설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방정식만 풀다가 항등식을 이제 접하게 되면 좀 그런 낯선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금방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투자해서 이 풀이 과정을 좀 꼼꼼하게 손으로 직접 써보는 습관을 들여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